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우입니다. 자, 일단은 확률과 통계 수학 하편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인데 기본편 6문항, 실력편 해가지고 총 14문항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 시점에서 순열과 조합의 고급 테크닉, 경우의 수의 고급 테크닉을 배우지 않고 그냥 확률과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만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막 어마어마한 거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풀다가 좀 어렵고 막히면 그냥 직접 카운트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했어? 직접 셌잖아. 단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빠짐없이 중복해서 세지 않고 이렇게 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바로 읽어보면 하겠습니다. 두 정무 조사에 A, B를 동전했을 때 나온 눈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합시다. 눈의 합이 3의 배수란 말은 눈의 합이 요즘에 뭐 이거 주사위를 던지는 보드게임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그런 걸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 해봤습니까? 근데 그런 거지. 합이 3일 수 있고 6일 수 있고 9일 수 있고 12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가 되는 경우 6,6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서 한 가지. 뭐 9가 되는 건 정 안 되면 세는 거야. 3,6, 4,5, 5,4, 6,3. 그래서 세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가지. 이걸 나중에 이론적으로 이제 구하는 과정을 뒤에 배우니까 지금 그냥 세면 되겠습니다.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1,5부터 5,1까지. 합이 3이 되는 경우 2가지입니까? 이거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1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괜찮아요. 다음 문제. 1부터 800까지 중에 800과 서로소. 보통 우리가 서로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약수가 없으면 돼. 근데 800이라는 숫자가 2로 나누니까 400이야. 또 2로 나누니까 너무 심하네. 또 2로 나누니까 100이야. 다 쓰기 너무 귀찮다. 그치? 2로 나누니까 또 50이야. 또 2로 나누니까 25야. 그래서 이 800이라는 숫자가 2의 5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나 5가 없는 수가 바로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서로소란 말에 공약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또는 다른 공약수가 없어야 돼요. 1 이외에 다른 공약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2나 5의 배수가 아니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NA 이게 뭐예요? 2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총 400개 있죠, 400개. 1부터 800까지 중에서 400개가 2의 배수. NB. B가 뭐라고? 5의 배수. 그러니까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있습니까? 이거는 800 나누기 5 하니까 160이 나옵니다. 이거 구하겠습니까? 1부터 800까지는 5의 배수가 800 나누기 5 하면 160이기 때문에 160번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정답은 뭐야? 800개의 총 숫자 중에서 2의 배수가 400개,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160개 해서 이렇게 풀면은 답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는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제외하면 답일 거 아닙니까? 근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560개가 아니지. 왜? 이 안에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더블 카운티가 되어 있는 거죠. 중복해서 카운트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N,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2의 배수이면서 그와 동시에 5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세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몇 가지냐면 다시 말하면 10의 배수인 거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80개가 있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더블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다가 빼기 80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2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2의 배수 개수, 5의 배수 개수, 2하고 5의 배수 개수 더블 카운트 했으니까 한번 빼주면은 이 값은 480이 되고요. 따라서 800에서 480 빼니까 정답은 3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네. 다음 문제.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빨간색 카드 7장, 파란색 5장, 노란색 3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카드가
1, 2, 3, 4, 5, 6, 7 하고 요거는 빨간색 카드야. 빨간색 카드. 빨간색 카드. 빨간색 카드. 점점점 빨간색 카드.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는 1, 2, 3, 4, 5 이거는 파란색 카드야. 파란색 카드. 파란색 카드. 점점점 파란색 카드. 그 다음에 1부 3까지는 노란색 카드. 1, 2, 3 네, 노란색 카드.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에서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세 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선생님 사고를 해보세요. 여기서 한 장 뽑는 방법 7가지, 여기서 한 장 뽑는 방법 5가지, 여기서 하나 뽑는 방법 3가지에서 곱해버리면은 이 안에는 숫자가 똑같은 경우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 7가지가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만약에 6이나 7이 뽑히면 여긴 5가지지만 여기서 1, 2, 3, 4, 5 중에 뽑히면 여기는 4가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이거부터 뽑으면 되겠네. 3가지입니다. 근데 1, 2, 3을 뽑으면 반드시 1, 2, 3 중에 하나 숫자가 뽑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숫자가 달라야 되므로 나머지 4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똑같죠. 이것도 원리가. 네. 여기서도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뽑히면 안 되니까 나머지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5, 4, 20의 정답은 6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건지 알겠어요? 네. 생각에 시행착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바로 한 방에 노란색부터 그냥 구한 게 아니라 빨간색부터 구하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노란색부터 구해본 거죠. 자, 4번째.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세 꼭지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개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란 말은 뭐 이런 거지. 직각삼각형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정삼각형이 있으면은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이 겁내 많아요.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예.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은요, 그냥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가정하면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직각삼각형인 거야. 이게 요 면 안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육면체니까 이거에다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총 24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면당 4개 가능한 거야. 면 6개니까 24개.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임의로 세 꼭지점을 선택해서 만든 직각삼각형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얻고 요렇게 얻으면 이것도 역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한 이유로 설명하면은 요 직선 AD가 그지? A, B, F2라는 평면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죠. 그냥 이게 직각인데 그냥 길이로 설명해볼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2입니다. 여기를 얼마입니까? 루트 3이에요.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직각. 그지? 이거랑 이게 직각이라는 것을 이 직선이 평면하고 수직이면은 이게 먼저 기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은 이 직선의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A, F랑 수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게 수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이렇게 생긴 선분에 대하여 이렇게 돼도 직각 맞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도 직각 맞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도 직각 맞습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1대 1대 루트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1대 1 루트이고 이렇게 생긴 것만 독특한 거죠. 네.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몇 개가 있을까? 봤더니 자 3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1대 루트 2대 루트 3인 직각삼각형인 거야. 이게 몇 개가 있냐면은 3분 AD를 포함한 게 몇 개가 있냐면은 AD를 포함하고 F도 가능하고요.
A, D를 포함하고 G도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A, D를 포함하고 G.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도형이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모서리가 12개가 있으니까 12개당 2개가 있기 때문에 값이 24개가 되는 거죠. 논리지 알겠어요? 이걸 다 세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 모서리를 포함하면서 역시 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당 2개씩. 모서리 12개니까 총 24개. 정답은 4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다음. 개수를 세다가 좀 어려우면은 그냥 직접 카운트를 하세요. 알겠죠?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에서 세 가지 색깔을 세 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칠했으니까 1번 색, 2번 색, 다시 1번 색, 다시 1번 색, 2번 색 이렇게 해가지고 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을 칠하고 A하고 D도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게 이제 문제 조건인 거죠. A하고 D가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개의 부분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럼 봐봐요. 여기는 무조건 3가지 가능해. A부터 칠할게요, 쌤이. A는 3가지. 그럼 B는요, 요거랑만 색깔 다릅니까? 2가지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의 색깔은요, 요거랑만 다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야. 이거는요, 얘랑만 다른데 역시 2가지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를 칠하려고 봤더니 이거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색깔이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2가지 가능하지만 색깔이 다르면 나머지 1가지 칠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이 이거랑 또 이거 색깔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색깔을 칠하는 과정이 이 마지막 후반부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색깔이 총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내가 A, B, C, 뭐 E, D 이거 색깔을 칠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A에다가 1번 색깔 칠하면 1, 2, 3 하지 말고 A, B, C 합시다. 네. 색깔이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A 색깔을 칠한다고 치면은 B에 칠하는 경우는 이 A랑 다르면 되겠지. 네, B 색깔 칠한 거예요 지금. 물론 선생님 여기다가 C 칠하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색깔이 3종류가 있어.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있으면 요 안에다가 A, B, C를 갖다가 대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능한 A 색깔은 3종류가 있어요.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B 색깔도 마찬가지로 A랑 다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가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색깔 이렇게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 C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냐면은 요 B랑만 다르니까 B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색깔이 다시 A하고 C만 가능한 거야. 근데 요 C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 C, E, D가 지금 막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다 써볼게 그냥. 자, 이게 B라고 가정하면은 C에 들어가는 색깔은요. A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E 색깔도 마찬가지로 A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합이 몇 개가 있냐면요. 조합이 4개의 조합이 있어요. 4개의 조합이. AA, AC, CA, CC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C하고 E에 들어간 색깔은 AA도 가능하고 AC도 가능하고 CA도 가능하고 CC도 가능한 거예요.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D에 들어가는 색깔이 몇 종류 가능하냐면은 D가 A랑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D가 A랑 달라야 돼요.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요 C하고 E랑 달라야 되거든. 그러면 가능한 게 당연히 B하고 C가 전부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요. 이거 2개랑 다르면서 A랑 달라야 되니까 B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B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랑 다르면서 A랑 달라야 되면서 B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복잡하지만 직접 카운트를 하니까 색깔이 간단하단 말이야. 정답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답인 거야. 5가지가. 예, 5가지가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답은 5가지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색깔이 A, B 였을 때 5가지라는 뜻인 거야.
근데 실제 색깔은 여기 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A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 가지 가능한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가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0가지가 되겠고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색깔이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 있는데 요거를 A, B, C에 그러니까 이 틀을 그대로 놔두고요. 이거를 A, B, C에 대응하는 방법은 A에 대응하는 색깔은 3종류, B에 대응하는 색깔은 요거 빼고 나머지 2종류, C에 대응하는 색깔은 1종류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라면 6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A, B, C의 숫자 1, 2, 3을 대응하는 방법, 색깔 3개 대응하는 방법이 6가지여서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6해서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막 현학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방금 선생님처럼 직접 그냥 카운트를 해. 특히나 좀 복잡한 부분은 그러면은 여기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길찾기 문제 해볼게요. 수용도나 뭐 합의 법칙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길이 있다. A에서 B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이나 위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나 위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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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에서 B로 가는데 요거밖에 없는 거야 길이. 그래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자, 개수 세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합의 법칙으로 세볼게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자, 지금 뭐 합니까? 그냥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럼 봐봐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른쪽하고 위밖에 못 가는 거니까. 역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과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니까 여기 가는 방법은 이거 2개를 더한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과 여기서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2하고 1도 하니까 3가지 되는 겁니다. 4가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지. 따라서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더하게 되면 5가지가 되고요. 이거 더하면 9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더하는지 알겠습니까? 합의 법칙입니다. 여기 가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5가지 되는 거죠. 이거 2개 더하게 되면 14가지. 그리고 여기 가는 방법은 여기서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14가지 해서 최종 정답은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14가지. 자, 이번에는 오른쪽 위 사선방. 그러니까 이 색칠, 여기 있는 빗금친 부분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예요,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하고 1하고 1도 하니까 4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 가는 방법은요, 4하고 1하고 1도 하니까 6가지 되는 겁니다. 6하고 1하고 1도 하니까 8가지 되는 거예요, 8가지. 여기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6가지 더하게 되면. 여기 가는 방법은 6, 4, 6 더하니까 16가지. 6, 6, 8 더하게 되니까 22에 30가지, 이게 30가지. 또 여기 가는 방법은 6하고 16 더하니까 22가지. 22, 16, 30 더하니까 68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가는 방법은 20, 68 더하니까 90가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의 길찾기 문제, 특히나 뭐 최단거리나 이렇게 문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문제 조건에 맞게 그 경우의 수를 먼저 카운트를 해서 합의 법칙으로 내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것 또는 이걸 거치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 거치는 방법 뭐 16가지, 이거 거치는 방법 몇 가지 가지고 더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니? 좋아, 실력화 문제도 풀어볼게요. 집합 1, 2, 3, 4가 있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 그러니까 1, 2, 3, 4가 정의역에 있고 또 1, 2, 3, 4가 정의역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랬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fn이 n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는 겁니다. fn이 n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4는 무조건 4로밖에 안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의 함수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3은 몇 가지 가능합니까?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두 종류 가능합니다. 2는요. 2, 3, 4 가능하죠. 1은요. 1, 2, 3, 4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가 대응 방법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싹 다 곱하시면 됩니다. 왜? 동시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따라서 정답은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n 더하기 fn은 홀수이다. 그 말은 잘 보시면 대입해보세요. 1 더하기 f1이 홀수래. 그러면 f1은 짝수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f1이 가능한 건 뭐 있습니까? 2이거나 4이거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두 가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f2는 또 홀수야. 근데 2가 짝수니까 f2가 홀수가 되면 되겠고, 따라서 f2가 홀수가 되려면 f2는 1 또는 3으로 가니까 역시 두 가지. 3 더하기 f3도 역시 홀수니까 f3 짝수 역시 두 가지. 그 다음 두 가지에서 총 이것들이 경우의 수 가능하고요. 이걸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곱해서 16가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는 1대1 대응이고 맨투맨으로 대응이 됩니다. 맨투맨으로.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n이 n보다 크거나 같다. 요 위에 거 첫 번째가 만족하네. 그러니까 요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n이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은 2, 3, 4가 가능해요. 1은 1, 2, 3, 4 가능합니다. 2는 2, 3, 4가 가능한데 1이 대응이 어디 됐냐에 따라서 2, 3, 4가 대응이 되는 게 세 가지 가능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이 4로 가면은 2는 2, 3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3부터 대응을 시켜볼까? 그러면 3은 몇 가지입니까? 그치? F3이 3보다 작다니까 3은 두 가지야. 그러면 2가 대응하는 방법은 3이 대응이 어디 됐어 이렇게. 그럼 2가 대응하는 방법은 2, 3, 4 중에 대응이 되는 건데 1대1 대응이니까 3이 대응된 건 안 되겠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1이 대응되는 방법은 2가 대응되는 것과 3이 대응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 4는 1대1 대응이니까 자동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싹 곱하게 되면 정답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니? 다음. 5개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때 A1은 1이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A3는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뭐 5, 4, 1, 2, 3 뭐 이런 거 되는 거야 지금. 1, 2, 3을 대응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렇지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교란순열. 뭐 완전순열. 뭐 서브 팩토리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대학 과정에서 있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어떤 걸 이렇게 놔두고 섞었더니 전부 자기 자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를 쭉 섞었더니 전부 첫 번째는 1이 아니고 두 번째는 2가 아니고 전부 자기 자신이 아닌 뭐 이런 거 유사한 형태가 뭐냐면은 5명의 사람이 각자 자기 모자를 쓰고 왔어. 그 모자를 갖다가 5명이 다 벗었어. 막 섞은 다음에 아무 모자나 써. 그랬을 때 그 5명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경우의 수. 5명이 책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책을 한 권씩 내려놨어. 섞은 다음에 책을 아무거나 들어. 그랬을 때 모두 자기 선물이 아닌 경우의 수. 이런 게 보통 이제 뭐 나중에 연말 송년회 같은 거 하면은 선물 교환식 같은 걸 해. 우리 반이 뭐 10명인데 그 10명이 각자 학생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와. 그리고 섞어. 아무나 선물 하나씩 집어. 랜덤하게. 그랬을 때 자기가 낸 선물 자기가 받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모두 자기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무조건 뭘로 구하냐면은 수형도로 구합니다. 이 수형도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현학적으로 공부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n이 2가 되는 경우에서 한 가지고요. n이 3이 되는 경우에서 두 가지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가 9가지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가 44가지고요. 뭐 이렇게 세는 긴 어떤 또 새로운 수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44입니다. 선생님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숫자가,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배열할 수 있는 숫자는 이 가능한 거야.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숫자는. 이 되겠습니까? 1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논리를 성립하냐면은 첫 번째 숫자에 2가 들어가나 첫 번째 수가 3이 들어가나 그 뒤에 들어간 조합은 다르겠지만 이 세트의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첫 번째 들어간 숫자가 2인 경우의 개수랑 3인 경우 개수가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대칭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2인 걸 개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얼마면 돼요?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2인 것은 그냥 불굴의 의지로 세면 됩니다. 세볼게요, 쌤이. 자, 얘가 2가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게 1, 3, 4, 5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용도로 센 거, 수용도로. 1, 3, 4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얘가 2가 되고 1이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3, 4, 5를 배열하는 겁니다. 3, 4, 5를 배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3이 안 되니까 4밖에 안 되고요. 또는 이게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4가 되면 이 값은 5, 3밖에 안 돼요. 3은 안 되니까. 이 5가 되면은 4, 3 안 되니까 3, 4밖에 안 됩니다.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직접 셉니다. 이거 3이면은요, 이거다 1, 4, 5를 배열하는 거야. 예, 근데 여기가 그지? 1, 4, 5니까 1, 4, 5가 전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1, 4, 5가. 그럼 여기는 이제 4, 5는 안 되니까 5, 4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 4가 되면 4, 1 안 되니까 5, 1, 1호 안 되니까 5, 1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4, 1 안 되니까 1,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4가 되면은, 이건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하면 세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총 11가지가 나오고요. 여기다 11 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44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뭐 학문적인 깊이 이런 거보다는 이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시험이 나오면 직접 카운트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은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n이 한 5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연습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n이 2인 경우 아까 답 말했어요. n이 2인 경우는 1. 상관할 거 없잖아요. n이 2인 경우 여기 있습니다. 3, 4, 5를 배열하는 방법은 세 가지, 아니 두 가지. n이 3인 경우 두 가지. 4인 경우는 9가지. 한번 해보세요. 네. 됐습니까? 좋아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 B, C, D, E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5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문자의 개수 구합시오. 첫째 자리 B가 또 써볼까요, 그냥?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으면 첫째는 B가 올 수 없대. 셋째는 A도 안 돼, B도 안 돼. 다섯째는 B도 안 돼, C도 안 돼. 뭐 안 되는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볼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첫째 자리는 B가 안 되고 셋째 자리에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니까 당연하게 B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네. B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지금 A, B, C, D를 배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B가 뭐 어딘가 들어가다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도 한번 배열해 볼까? C를 배열하려고 봤더니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뭔데? 봐봐. C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은 가능한 A는 하나, 둘, 세 가지 가능해. 이해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C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은 A는 두 번째는 A가 올 수 없으니까 두 번째에 C가 들어갔으니까 A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B는 그냥 두 가지인 게 확실한데 이 A가 들어가는 경우랑 C가 들어가는 경우 이 조합이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이 말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직접 카운트를 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직접 카운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A가 첫 번째 위치에 있다고 쳐볼까? 요거 B는 어쨌든 B는 두 가지 가능합니다. 자, A가 만약에 요 1번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가능한 C는 하나, 두 가지 가능합니다. C는 1번 위치라고 1번 위치. 헷갈리니까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5번 위치. 이거 두 가지 가능한 거죠. 직접 그냥 해보는 거야. A가 만약에 2번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번 위치에 어떻게 됐습니까? 2번 위치에 되면은 똑같아요. C는 하나, 둘밖에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그 다음에 4번 위치는 지금 B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5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A, B, C 배열이 끝난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B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있습니까? 나머지가 D하고 E가 있잖아요. D하고 E는 이 세 개 배열하면 나머지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하게 되면 2, 3 더하면 7이고요. 2 곱하기 7 곱하기 2가 돼서 28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부터 나머지 실력편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번외편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방금처럼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직접 카운트해서 구하는 거. 수영도, 케이스 나누기, 곱의 법칙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